어느 날 문득 말하고 싶은데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식이 눈앞에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이 있습니다. 차마 꺼낼 수 없는 말. 꺼내면 안 될 것 같은 말.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왠지 모르게 입을 다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속이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하지 않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그런 순간이 많아집니다. 젊었을 때는 뭐든 말하고 싶었습니다. 답답하면 토해내고, 억울하면 따지고, 서운하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도 드실 겁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혈육인데 뭘 숨겨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 자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가까우니까 다 이해해 줄 거라고 믿으면 상처가 깊어집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떤 말은 끝까지 품어야 합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도 서로 모르는 게 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에게도 말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 때마다 찾아왔습니다. 밥을 차려주고 이야기를 나누고 손주들 얼굴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자식들이 괴로워할 것 같았습니다. 말하면 관계가 복잡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침묵했습니다. 평생 품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식한테 숨기는 거 없어요. 우리 애들한테 다 말해요. 솔직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솔직함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솔직함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진실은 말하지 않는 게 더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자식에게 실망한 적이 있다고 칩시다. 깊이 실망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평생 그 말을 기억할 겁니다. 엄마가 나한테 실망했어. 아빠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 말 한마디가 평생 짐이 됩니다. 당신은 솔직했을지 몰라도 자식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그 실망을 침묵 속에 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모릅니다. 실망한 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당신의 침묵이 자식의 짐을 덜어준 겁니다.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배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침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식에 대한 깊은 실망과 후회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자랐을 때,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관계가 어긋났을 때, 그럴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키울 걸 그랬나? 저렇게 하지 말 걸.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이걸 자식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 사람을 성장시킨다. 무조건적 긍정이란 상대가 어떤 모습이든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한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든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자식에게 실망을 드러내는 순간 이 무조건적 사랑이 무너집니다.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구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부족한가 보다. 이 생각은 평생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4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기대대로 안정적인 직장에 다녔습니다. 작은 아들은 예술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작은 아들에게 실망했습니다. 왜 형처럼 살지 못할까? 왜 안정적인 길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어느 날 술자리에서 아버지는 그 실망을 입 밖에 냈습니다. 너는 왜 형처럼 못 사니?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그 말을 10년이 지난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그 말이 떠오릅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을 인정하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을지 몰라도 아들에게는 평생의 상처가 되었습니다. 실망과 후회는 부모 자신의 감정입니다. 자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한 것뿐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자식에게 전가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부모를 실망시켰구나. 내가 잘못 살았나 봐.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부모의 실망을 들은 자식은 평생 그 관계 속에서 고민합니다. 나는 부모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끊임없이 자식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실망과 후회는 침묵 속에 묻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달하는 순간 그것은 무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형제자매를 비교하거나 차별했던 마음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구는 더 마음이 가고 누구는 조금 덜 마음이 갑니다. 성격이 잘 맞는 자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습니다. 이건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세 자녀를 둔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습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과묵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둘째와 대화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셋째 딸은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첫째를 더 아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는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언니처럼 좀 더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를 더 좋아하시는구나. 그 후로 둘째는 어머니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둘째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식이구나. 심리학에서는 이를 선호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특정 자식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문제는 그 선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모릅니다. 각자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비교의 언어를 사용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형은 착한데 너는, 동생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언니는 효자인데 너는, 이런 말들은 독입니다. 한 번 뱉으면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식의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인정하지 않으면 더 커진다. 부모가 차별을 부정하고 숨기면 자식들은 더 예민하게 그 차별을 느낍니다. 반대로 부모가 나는 너희를 모두 똑같이 사랑한다고 일관되게 표현하면 자식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비교와 차별의 언어는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더 아낀다 해도 그건 당신의 마음속에만 간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배우자 자식의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만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힘든 순간도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실망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 산 부부는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입니다. 저 사람이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자식에게 말하는 순간 자식은 곤란해집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대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늘 불만이 많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고, 자식 교육에 무관심하다고. 어머니는 가끔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좀 더 잘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텐데. 자식들은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점점 아버지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아버지는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 아버지는 평생 일만 했는데 가족 안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원망 섞인 말들이 아버지를 고립시켰습니다. 부모가 배우자를 원망하면 자식은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양쪽 부모를 모두 사랑하는데 한쪽이 다른 쪽을 비난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돌봄, 책임, 존중, 그리고 이해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은 건강한 관계를 배울 수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보며 인간관계를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원망하면 자식도 타인을 원망하며 살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만은 배우자와 해결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말하는 건 해결이 아니라 전가입니다. 자식에게 짐을 떠넘기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더욱 침묵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을 자식에게 말하는 건 자식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주는 일입니다. 내 아버지가 술만 안 마셨어도, 내 어머니가 좀 더 조심했으면, 이런 말들은 자식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자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에 대한 원망은 당신 마음속에만 간직하십시오. 자식에게는 부모가 서로 존중했다는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그게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이겁니다.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서운함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을 때, 명절에 얼굴 한 번 안 보일 때, 냉정한 말을 들었을 때, 그럴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자식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낮은 곳으로 흐른다. 물처럼 되어야 합니다. 상처를 말하지 않고 조용히 흘러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는 순간 자식은 짐을 느낍니다.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구나. 내가 효자가 아니구나. 이 짐은 자식을 억누릅니다. 자식은 의무감으로 부모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찾아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해외에 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큰아들이 그리웠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에 마음대로 전화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바쁘다며 하루만 들렀다 갔습니다. 어머니는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루만 있다 가니? 아들은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아들은 한국에 올 때마다 부담을 느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하는데 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전에는 그리워서 갔는데 이제는 죄책감 때문에 갑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돈은 자연스럽고 작은 돈은 억지스럽다. 자식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 오게 만들면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서운함을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가벼운 마음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서운함을 말하는 순간 자식은 무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찾습니다. 엄마가 외롭다고 하셨어. 아빠가 섭섭하다고 하셨어.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책감이 따라다닙니다. 부모가 바라는 건 자식의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의무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보고 싶어서 오는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자유를 줘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내가 편할 때 와. 이 한마디가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자유로운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는 이겁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의 세부 사항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도 늙습니다. 몸이 아프고 돈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자식에게 자세히 말하면 자식은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자식이 부모의 고통에 집착하면 자식도 고통받습니다. 부모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식은 불안합니다. 부모가 돈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심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아버지는 망설였습니다. 돈도 부담이 되고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기도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해야 한대. 아들은 놀랐습니다. 회사 일을 제쳐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수술 날짜를 잡고 돈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몇 주 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는데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후로도 한동안 불안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아프시면 어떡하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고통이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지혜다. 부모가 자식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물론 자식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다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있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약은 이걸 먹고 수술비는 얼마고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모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부모의 건강이 나빠질수록 자식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무력감은 자식을 우울하게 만듭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한다고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더 벌어서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데. 하지만 자식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자식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짜 지혜로운 부모는 침묵합니다. 고통을 혼자 소화합니다. 자식에게 평온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물론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불편함, 작은 어려움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이 한마디가 자식을 편하게 합니다. 6번째는 이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친구가 떠나고, 형제가 떠나고, 배우자가 떠납니다. 그럴 때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되겠구나. 나는 언제 떠날까?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찾아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자식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사랑해도 부모의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혼자 사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생각이 많아. 엄마 생각도 나고 내 차례도 곧 오겠다 싶고. 딸은 위로했습니다. 아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에 대한 하소연. 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가 올 때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또 그 이야기 하시겠지. 결국 딸은 아버지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받아도 짧게 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두려워할 것도 슬퍼할 것도 없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두렵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을 자식에게 떠넘기는 건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언젠가 죽음을 마주할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자식의 몫입니다. 부모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 외로움을 혼자 견뎌야 하나요? 자식에게도 말 못하면 누구한테 말해요? 맞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존재는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우리는 원래 혼자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어도 결국 나의 삶은 나만의 것입니다. 나의 죽음도 나만의 것입니다. 자식에게 외로움을 말하는 건 자식을 나의 위로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진짜 사랑은 자식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겁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마무리할게. 이 자유로움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럼 부모의 외로움은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은 천재의 운명이지만 동시에 모든 뛰어난 정신의 선택이다. 외로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외로움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자식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평온을 찾으십시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식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위로하십시오. 그게 부모로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아. 이 말이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자식에 대한 깊은 실망과 후회. 둘째, 형제자매를 비교하거나 차별했던 마음. 셋째, 배우자에 대한 원망과 불만. 넷째, 자식에게 받은 상처와 서운함. 다섯째,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의 세부사항. 여섯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외로움. 이 6가지는 죽는 순간까지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말들은 자식에게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의 모든 감정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자기 고민이 있고 자기 고통이 있습니다. 부모의 짐까지 떠안으면 자식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모는 침묵해야 합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강함입니다. 침묵은 자식을 향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나는 내게 짐이 되지 않을게. 너는 내 인생을 살아. 이게 진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깝다고 해서 모든 걸 말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어떤 말은 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6가지는 부모가 평생 품고 가야 할 것들입니다. 자식에 대한 실망, 형제에 대한 차별, 배우자에 대한 원망, 자식에게 받은 상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을 자식에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서러울 때 말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참으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이 자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 침묵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식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식에게 불필요한 짐을 주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랑은 말로 표현됩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하지만 어떤 사랑은 침묵으로 표현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을 보호하는 것.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에게 자유를 주는 것. 말하지 않음으로써 자식의 짐을 덜어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성숙한 사랑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자식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위로를 요구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보상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십시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침묵 속에 묻으십시오. 그 침묵이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미 말해버린 것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은 자식이라면 부모를 이해해 주십시오. 부모도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말 뒤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서툴렀을 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서로 상처 주고 때로는 서로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침묵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